천안TV 시사제작국 충남의 미래를 만나다 정치 펀치 김주영입니다. 천안TV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아요, 구독으로 함께하고 계시지요. 오늘 정치 펀치에서 만나볼 사람은 국민의힘 충남도당 여성위원장을 역임한 이지원 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네요. 너무 오래간만이죠. 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번에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번에도 두 번째 도전 중이라 네. 아직 예비 후보지만 너무 바빠요. 아, 많이 바쁘시죠? 이렇게 지나가다가 프랭카드를 봤는데 확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현수막 그저 좀 예. 신경 써서 그냥 어떻게 하면 크고 잘 보일까를 연구했더니 네. 정말 잘 보이죠? 네. 현수막에 보면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처음 정치에 입문한 계기가 사실 궁금해요. 미모도 또 아이고. 받쳐주시고 또 거기에다가 또 학교에서 강의도 하셨잖아요. 예, 근데 맞습니다. 정치를 시작하셨어요? 네네. 제가 2015년까지 충청대학교 네. 패션 디자인과 학생들을 가르쳤죠. 네. 겸임 교수로다가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전임 교수가 되기 위해서 사회봉사 활동을 막 하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정당 활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아, 그랬군요. 근데 어떻게 보수가 본인과 이렇게 맞았나 봐요? 그렇죠. 제가 뭐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는 네. 학교에 있다 보니까 네. 뭐 이렇게 정당 가입을 못했지만 네.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도 계셨고 그때 이제 대통령 선거 운동 할 때부터도 네. 이제 우파의 가치를 이제 항상 신념으로 갖고 있었었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자연스럽게 새누리당에 입당을 해서 네. 그때 이제 총선도 도와주고 하다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멀리서 지켜볼 때도. 근데 6월 1일 실시되는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천안 시의원으로 출마한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고 플래카드로 네, 이제 맞습니다. 게시했는데 정확하게 어느 지역구인지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님들께 말씀해 주세요. 네, 저 요번에 그러니까 천안시 네. 서북구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네. 선거구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난번에도 바선거구 이름은 똑같지만 네. 구성 1동과 2동이 분구가 되면서 구성 1동과 선거읍이 붙어서 네. 이제 바선거구가 다시 됐어요. 아. 근데 이제 선거구가 이제 바뀌어서 시의원, 도의원 이제 조금 증원이 됐지만 네. 이제 지역구에 따라서 오늘 10시에 시청에서도 무슨 기자회견이 관련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네. 이제 아무튼 선거구가 바뀌어서 네. 다시 도전을 하게 됐죠. 그 선거구에. 그랬군요. 그러니까 2018년에가 처음 네, 선거셨나요? 2018년에 제가 2-4번으로다가 부성 1동, 2동, 네. 그때는 이제 자유한국당이었죠. 네. 자유한국당 이제 부성동 바선거구의 시의원으로 출마를 했다가 네. 이제 뭐 아름답게 낙선했죠. 근데 사실은 나번을 달고 용기 있게 뛰셨다는 것도 되게 귀중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당선이 모든 것을 다 대변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경험들이 우리 이 교수님께 많은 것을 선물하지 않았을까라는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는데 이제 뭐 재선 의원, 삼선 의원님들의 네. 당선 경험도 중요하지만 네. 저 같은 정치 신인들의 낙선 경험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4년 동안 그 지역구에서 네.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고 그래요. 고민을 하고 네. 연구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 6월 1일 네. 다시 도전을 하는데 완벽하게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시민 여러분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하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플래카드 보셨죠? 예. 아름답고 하신 분이 정치하시기 힘들지 않으세요? 정치 힘들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은 없고요. 네. 그냥 아직 뭐 제가 정치라고 하기에는 조금 뭐 그렇게 큰 일을 한 건 아닌데 그냥 정당 활동 중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리지만 네. 이게 뭐 힘들면 이렇게 못하죠. 그래 남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스트레스가 되진 않아요. 그러면 적성에 맞는 거죠. 적성에 맞는다라고 말씀해 예, 예, 주셨는데 맞습니다. 어떤 정치를 꿈꾸세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렇죠. 정치에 대한 저는 그냥 정치가 굉장히 먼 것 같지만 우리 네. 생활 속에 굉장히 가까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마디로 물어보시면 네. 제가 꿈꾸는 정치인은 생활 밀착형 정치인.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인 하면은 굉장히 혐오스러운 직업 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예를 들면 뭐 엄마가 케이크를 하나 사왔는데 아들이 사형제인데 이걸 어떻게 나눠줄 거야. 뭐 큰애는 180에 100kg고 둘째 네. 애는 뭐 160
160, 50kg면 네. 큰애를 더 줘야 되나? 아니면 뭐 셋째는 밥을 먹고 왔고 네. 막내는 지금 막 너무너무 배가 고파. 네. 그럼 그걸 완벽하게 수학적으로다가 4분의 1로 분배하는 게 공평할까요? 막 이런저런 것들. 고민이 그럼 되는 거죠. 엄마가 그 네. 정치를 하는 거죠. 그쵸. 예를 들면 그렇게 우리 생활 속에 굉장히 가까운데 네. 그게 조금 많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제 생활 밀착형 정치인을 네. 꿈꾸는데 우리 주변에 본인이 살다가 불편한 점을 겪었을 때 네. 가까운 정치인이 있다면 네. 이제 본인의 이제 뭐 민원도 그런 내 동네 좀 더 살기 좋은 동네를 위해서 네. 이렇게 가까운 생활 밀착형 정치인이 있으면 얼마나 살기 좋은 우리 동네가 살기 아. 좋게 변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생활 밀착형 정치인을 꿈꾸죠. 아, 네. 그러니까 이제 혐오한다고 했잖아요. 정치를 혐오하고 있다. 사실은 일상 자체가 정치이지만 그거는 바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 현장에서 제대로 된 해결을 하지 못한 그런 결과이기도 할 텐데 이제 의회에 들어가신다면 네네. 그러니까 민원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글쎄, 그러니까 조금 더 소통을 잘 되는 정치인이 아, 네. 됐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네. 소통이 안 되면 분통이 터진다고 하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단 젊은 엄마들뿐만이 아니라 살면서 어려운 거 저한테 이제 제가 막 돌아다니고 심지어 4년 전에 한번 네. 낙선을 하다 보니까 주변 민원들을 막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겠죠. 제가 이제 이렇게 제도 안에 있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가까운 시의원 분들한테 뭐 소개를 하거나 또 제가 또 따로 민원을 넣고 네. 부탁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제가 더 열심히 아까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들어간다면 네. 조금 더 이제 확실하게 규제 안에서 많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자신이 있죠. 아, 네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자신 있는 완벽한 준비를 하신 우리 이지원 교수의 자신만의 강점을 좀 몇 가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처음 소개할 때 충청남도 여성 예, 여성위원장 맞습니다. 제가 역임을- 국민의힘 충남도당 전 여성위원장입니다. 위원장을 했다고. 도당 여성위원장이 뭐 잘 아시겠지만 네. 임기가 1년밖에 안 돼요. 네네. 네, 그랬을 그래서 때. 작년까지 네. 여성위원장으로 역임했죠. 그렇죠. 박찬주 도당 위원장 시절이었죠. 그때가. 아, 네, 맞습니다. 그때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너무 안타깝게도 그때 이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그 전년도에 비해서 대규모 활동을 뭐 이렇게 개최를 할 수가 없는 여건이었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조금 좀 덜 알려진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오히려 이렇게 네. 소규모로다가 저희가 먼저 찾아가는 임명장 수여식을 한다든가 뭐 찾아가는 도당 여성위원회, 찾아가는 뭐 아카데미 이런 쪽 그러니까 20명 이내 코로나19의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그렇죠. 지키면서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소통이 잘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네. 또는 이제 뭐 줌 화상 회의라고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너무 일상적으로 많이 퍼졌지만 네. 제가 최초로 줌 화상 아. 그러니까 도당 여성위원회 회의를 이제 화상으로 개최하고 지금도 이제 여성위원장님이 바뀌셨지만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요일 2시에 네. 모든 여성위원들이 그렇게 줌으로 회의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생각하면은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이렇게 나는 할 게 없어 못해 행사도 못해 할 게 아니라 또 다른 방향으로 또 다른 문이 열리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이제 진행이 됐고 그것이 이어져서 지금 현재도 네, 맞습니다. 먼 거리에 있는 분들이 직접 와서 참석할 수 너무 없. 좋아하시죠. 우리가 충남 도당이 네. 너무 이렇게 크다 보니까 뭐 보령 서천 쪽에서 만약에 여성위원장님들이 그렇죠. 오신다 그러면 거의 막 2시간을 막 맞습니다. 운전을 해서 이제 교통편도 그렇고 해서 그런 분들은 오히려 화상으로 더 빨리 정보를 빠르게 아, 네. 이제 뭐 출석률도 좋아지고 뭐 같은 이런 자리에 것들. 있는 것처럼?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가 좀 기억에 남죠. 아, 네. 그러니까 코로나가 가깝게. 우리 사회에 기여한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네. 그러면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제 토론을 하시는데 나 이지원의 강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몇 가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아기 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서 그런지 네. 사고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렇게 코로나19로 암울한 2년을 보냈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아까 김주영 사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좋은 점을 찾을까 네.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이쪽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회의를 하거나 제가 뭐 강의를 했었던 경험이 이런 데에 조금 어떻게 보면 직업병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네. 회의를 할 때 같은 기간 안에 그러니까 결과를 빨리 도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기 와서 보니까 능력이더라고요. 네네네. 그런 장점도 있고 네. 그리고 아까 뭐 잘난 척 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제가 박사 학위 소지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제 그 학위는 제가 배웠던 연구했던 특정한 분야에서 받을 수 있는 학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배운 것 같지 않대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누구한테나 어떤 한 가지라도 배울 수 있다라는 점 배우려고 항상 해요. 제가 네. 김주영 사회자님한테도 언제나 배우듯이. 아, 그런가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천안 토백입니다. 네. 제가 뭐 북자여자 고등학교 졸업해서 뭐 상명대도 다니고 이제 지금 두정동에 한 아파트에서 사실 24년을 살고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고향 내 고향 우리 동네에 대한 애향심이 그 어떤 예비 후보보다 높다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애향심이 깊은 정치인들은 그 동네 우리 도시 요 많은 일을 네.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죠. 그 토백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장점 아닐까요? 아,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예비 후보 신분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언제 확정이 되죠? 저희가 이제 중앙당에서 오는 네. 이제 그러니까 타임 스케줄러에 보면은 네. 4월 30일까지 시도의원 이제 후보를 확정하려고 합니다. 아. 오늘 날짜로 아마 충남도지사 네. 그 경선이 끝나서 네. 이제 도지사 후보님이 결정이 되셨고 예. 이제 네 후보로 맞습니다. 결정됐더라고요. 예. 그 뭐 2차, 3차 계속 이어지는데 네. 제가 2018년도의 경험으로 보면은 네. 11차 때 공천을 받았더라고요. 그랬구나. 그래서 아마 쭉 미뤄지다가 이제 결정 이번에는 5월달 가기 전에 하는 게 이제 저희 당 목표죠. 네, 거의 네. 마무리 단계가 왔어요. 빼놓을 수 없는 코너입니다. 그동안 출연자님들께서 신박한 표현을 해주셨는데 우리 저도 재밌게 이지원 봤어요. 네, 다른 네, 보셨군요. 후보님께서 정치를 5글자로 요약한다면 뭐라고 표현하고 싶으세요? 5글자 그 오음절이 좀 살짝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면서 생각해봤는데 저는 5글자 하면은 네. 설레는 마음이라고 아, 답하고 싶어요. 네. 그 설레다라는 사전적 의미가 이게 마음이 들떠서 막 두근두근 거리는 네. 마음을 설레다라고 네네. 하더라고요. 그 아이스크림 이름 설레임은 표준어가 아니랍니다. 네. 그 설레는 마음. 그래서 이제 왜 사회자님도 무슨 일을 앞두고 굉장히 막 두근두근 거리고 그런 설레는 마음을 많이 느껴보셨잖아요. 네네. 제가 이제 뭐 정당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많이 느꼈던 감정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설렘이거든요. 네.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기분 좋은 긴장감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가 짜릿한 성취감으로 이어졌을 때 네. 그런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 이지원에게 정치를 5글자로 얘기해라 하면은 설레는 마음? 아, 그렇군요. 네. 지역민들께서 우리 이지원 후보를 만남으로 인해서 설레시고 또 우리 후보께서는 지역민들을 만나면서 설레는 마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천안TV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십니까. 천안TV 정치 펀치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저 이지원 편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6월 1일 이번 지방선거에서 천안시 바선거구에 출마를 합니다. 천안시 바선거구는 선거읍과 부성 1동, 부성 1동이 행정동이기 때문에 난 두정동 사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법정동으로는 두정동 일부와 이제 부대동, 신당동, 업성동이 부성 1동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부성 1동과 선거읍이 포함된 천안시 바선거구에 출마를 합니다. 국민의힘 기호 2번 이지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저 잘 모르시겠지만 이 프로그램 워낙 유명한 프로그램이니까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저 이지원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천안의 발전과 함께 이지원도 생활 밀착형 정치인으로 발전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행복 지원하는 시의원 이지원으로 이지원을 지원 바랍니다. 아, 네. 우리 꼭 당선되셔서 천안시 의회가 활기차고 활기 넘치는 그런 의회가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찰 개혁을 외치며 시작된 문재인 정부 그리고 5년 이제는 검수완박을 외치고 있네요. 국민과 국가를 위한 것이라면 검찰 개혁 당연히 해야 합니다. 정치 개혁 또한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부의 어떤 사람들만의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생각해 볼 일입니다.
사법고시가 폐지되고 로스쿨이 생겨났습니다. 대학 입시 시험에 수시 전형이 생겨났지요. 또 있네요. 의전원. 의학 전문 대학원을 말하죠. 처음 취지는 좋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누군가 그러더군요. 검수완박이란 의사를 개혁한다면서 의사의 진료권을 박탈하고 간호사가 진료하는 것. 대학 교수를 개혁한다면서 교수는 논문만 써라, 강의는 조교들이 하겠다는 것. 궁금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검수완박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이상 김주영이었습니다. 하늘이 내려주신 하늘이 그려주신 대로 나의 하늘 그림 내일도 오늘처럼 건강한 우리 가족처럼 우리 하늘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하늘 그린 천안 흥타령쌀